자, 슬랙 베리어블이 있는데의 상황에서 SVM의 최적화식인데요. 자, 요게 이제 목적 함수. 여기까지는 뭐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컨스트레인트에 관한 거죠. 자, 컨스트레인트가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알파랑 베타를 도입해서 쓴 거고요. 맥시민 이니퀄리티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식을 좀 정리해서 쓴 거고요. 자, W가 있으면 미분하면 바로 여기 나오죠. W는 확실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B 부분을 뽑아내서 써준 다음에 B 부분은 요런 게 나오겠죠. B만 골라서 본다면. 자, 이 안에가 0이 아니면 B를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다.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유용한 게 아니죠. 따라서 얘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같은데 저는 이게 등호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책에 등호로 나오는데요. 뭐 결론에는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만약에 C가 알파 i 플러스 베타 i보다 합보다 작다면, 이제 요게 C가 알파 i 더하기 베타 i보다 작다면 요게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코사인 양수니까 이게 음수가 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성립하면 안 되고 요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0 이상이라는 게 개런티가 된다면 이걸 미니멈으로 만들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원래 0이었거나 어떤 경우든 간에 이 부분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 요게 성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곱한 건 0이 돼야 되는 거죠. 최소니까. 그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W 원래 아는 거 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베타라는 게 요 컨스트레인트 써서 합쳐주면 그냥 알파만으로 쓸 수 있고, 이게 듀얼 프라블럼이 됩니다. 듀얼 프라블럼. 원래 거에 듀얼 프라블럼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원래 거의 파라미터의 개수는 스칼라 개수 세는 거죠. 원래 피처 벡터가 d 차원이라면 w가 d 차원이겠죠. 뭐 b도 b는 아니네요. w가 d 차원인 거고, 컨스트레인트 개수가 그다음에 요 슬랙 베리어블은 트레인 샘플 개수만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변수의 개수, 그다음에 컨스트레인트의 개수는 트레인 샘플마다 하나씩 걸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슬랙 베리어블이 다 양수해야 된다, 0 이상해야 된다 해서 이만큼. 컨스트레인트의 개수,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인 거죠. 대강입니다. b는 빠뜨렸으니까. 반면 여기서 보면 미지수의 개수는 알파만큼 있는 거죠. 알파가 몇 개죠? 컨스트레인트 개수만큼 있죠.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는 n만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개수는 알파에만 걸려 있으니까 뭐 2n개. 미지수의 개수, 컨스트레인트 개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뭐 오도만 중요합니다. 뭐 제가 빠뜨릴 수 있는데 오도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자, 앞에 있는 거를 보면, 자, W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W는 굉장히 재밌는 거죠. 알파는 뭐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 상수 스칼라인 거고, 이 yj, xj가 트레인 샘플인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W는 트레인 샘플로 얻은 거에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다.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게, 이게 W라는 게 이 서포트 벡터들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겠죠. 서포트 벡터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 좀 더 밀어서 서포트 벡터랑 맞출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멀 프로블럼이 이렇게 되는 거고, D차원 여기 있죠. 듀얼 프로블럼은 N은 트레인 샘플의 개수인 거고 D는 차원인 거죠. 이렇게. 프라이멀에는 D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듀얼에는 N. 이게 듀얼이 프라이멀하고 비교가 안 되게 풀기가 쉬워지는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듀얼이 훨씬 더 경제적인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 상황인 거죠. 아니 D가 2차원이고 트레인 샘플이 10,000개 있으면 아니지 않냐. 예, 이런 상황에서는 뭐 굳이 뭐 듀얼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있죠. 이 경우에는 듀얼이 훨씬 풀기 쉬운, 극단적으로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이 뭐 무한대라고 간다면 프라이머는 이제 풀기가 불가능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커널 트릭과 연결이 됩니다. 자, 프라이머리 프로블럼, 프라이머리 폼인 거고 이게 이제 듀얼 폼인 거죠. 자, 다시 써보시면 자, 알파 i, y, x i, t, x. 제가 b를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저 뒤에서 앞에서 구한 숫자들로 이 b를 다시 조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것들로. 요게 이제 w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의미상호 이런 거죠. 요게 이게 이제 내적인데 이게 이제 트레인 샘플인 거죠. 이게 이제 들어온 지금 입력인 거고 어떤 식으로 이걸 구하는 거죠. 뭐 내적을 어떤 시뮬리티 매저 뭐 하여튼 뭐 그런 입력과 트레인 샘플의 뭔 관계로 본다면 얘는 내가 뭐가 들어오면 트레인 샘플들과 무언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뭐 시뮬리티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거 갖고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nearest neighbor랑 흡사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10,000개의 트레인 샘플이 있다면 걔랑 다 비교를 해보는 거죠. 무언가 연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의 알파가 제로인 거죠. 이 알파가 0이 아닌 경우는 자, 이런 식이 나왔었죠.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왔었죠. 알파가 0이 아니면 이 뒤에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가 제로가 아닌 상황은 언제 발생하냐 하면 서포트 벡터거나 이 경계를 넘어간 애들에서 발생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면 안전하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알파가 0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알파가 제로인 거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안전한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0인 거고, 요쪽만 알파가 0이 아니니 이게 모든 트레이닝 샘플과 곱해지는 꼴로 식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소수의 그 비교를 하는 거죠. 서포트 벡터를 이룬 애들과 새로운 샘플이 들어온 걔네들과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얘네들이 서포트 벡터가 됩니다. 자, 의미상으로 이게 새로운 게 들어오면 얘랑 뭐 내적을 해서 연산을 해서 얘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구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니어 SVM이 끝났습니다. 이제 해야 될 거는 논리니어 케이스인데요. 이제 요 경우는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자, 이건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이런 경우를 이제 처리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SVM 기본적으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차원이든 간에 하이퍼 플레인으로 구별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할 수가 없죠. 리니어로 이걸 어떻게 나눌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얘를 여기가 원점인 거고 R과 세타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면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반지름 얼마 안에 들어오네, 반지름 얼마 밖에 나가네. 이런 경우에는 요 도메인에서 새로운 도메인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완벽하게 잘 분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분리가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점들을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테고 하이퍼 플레인으로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요점은 이 지금은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떤 좋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보낸다면 여기서는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다. 그러면 이 도메인으로 보내서 여기서 처리를 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게 되면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자는 경우가 이제 리니어리 세퍼러블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논리니어 케이스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로우 디멘전al 스페이스에서 하이 디멘전으로 보내고 매핑은 파이 펑션 이런 걸 써서 보내는 거죠. 보통 이 디멘전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 높은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하이 디멘전al 스페이스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이제 이 붉은색이랑 푸른색 점은 이제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제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로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2차원을 3차원을 매핑한 다음에 하이퍼 플레인, 여기서 그냥 플레인이죠. 플레인으로 그러니까 리니어리 세퍼러블하게 바뀌어진 패턴을 클래스를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디멘전으로 보내서 거기서 리니어리 세퍼러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매핑으로 하게 되면 로우 디멘전에서 논리니어한 패턴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새로운 피처 벡터니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트레이닝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그러면 이 파일을 어떻게 찾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지 결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이걸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이 높은 차원에서 그 파라미터를 다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거죠. 아까 보면 프라이멀 프로블럼에서는 파라미터 수가 d였죠. d 더하기 n이었나요? 둘 다 상관이 있는데 이번에는 d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듀얼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제 리니어 SVM의 듀얼 꼴이었죠. 그러면 바뀐 거는 매핑밖에 없으니까 xi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파이 xi 넣으면 되고 x가 들어갈 자리에 파이 x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트레이닝 할 때는 앞에 찾아보시면 요 내적만 있었죠. 요 내적 부분이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니어 SVM과 논리니어 SVM에서는 요 내적이 이렇게 바뀌는 내적이라는 게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이 스칼라 값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커널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디자인할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이거와 얘의 내적만 디자인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식에도 이게 명시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다시 보실까요? 이거를 우리가 커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된다면 우리는 파이 x를 명시적으로 디자인할 필요가 없이 얘만 디자인하면 되는데 얘는 RD에서 스몰 d입니다. 이 스칼라로 가는 함수인 거죠. 트레이닝 할 때도 얘를 명시적으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KXJ
xk만 디자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널만 디자인하게 되면 그 논리니어 SVM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주어지고 트레이닝할 때는 요런 꼴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커널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커널의 예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명시적으로 2차원을 3차원으로 보낸 매핑인 거고, 여기는 아주 명시적으로 파이X를 구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트레이닝할 때 필요한 거는 이 두 개의 내적이니까 시간 써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요건 실제로 이 두 개의 내적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커널 트릭이라고 부르는데 뭐 트릭 왜냐하면 클래시파이어가 학습되고 사용되는데 우리가 익스플릿하게 명시적으로 얘를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한 거는 이 커널만 디자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트레이닝 샘플의 수에 상관이 있는 거죠. 그 내가 이 파이 x의 차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서 거기서 리니어 세퍼러블 하기를 바란다면 이 D가 커야 되는데 D가 크다면 이걸 명시적으로 디자인하기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디자인한다고 치더라도 그 개수들을 계산하기가 뭐 메모리 제한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힘든 거죠. 근데 커널 트릭을 쓰게 되면 말 그대로 트릭을 쓰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명시적으로 얘를 디자인할 필요 없이 그리고 요 함수만 디자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할 때 옵티미제이션 할 때 그 복잡도가 n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샘플에 비례하는 거죠. 트레이닝 샘플 수가 많으면 n이 커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얘는 어떤 리저너블한 범위 내에 있는 거고 그래서 100만 차원을 보내겠다 1000만 차원을 보내겠다 그런 D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이게 커널 트릭입니다. 그래서 뭐 커널들이 있고요. 뭐 이게 이제 리니어 SVM에서 쓰는 커널인 거고, 뭐 폴리노미얼 커널 이런 거, 그다음에 가우시안 커널. 가장 많이 쓰는 게 얘죠. 그리고 얘는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무한히 높은 차원으로 보내는 거와 같다. 이제 가우시안 커널을 쓰게 되면 수학적으로 정말 높은 차원으로 가서 여기서는 뭐 리니어리 세퍼러블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로 보내고 여기서 리니어 SVM을 적용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커널 SVM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파일을 명시적으로 설계하지 않고 커널만 디자인하면 된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커널은 뭐 내가 아무거나 쓰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커널을 디자인했을 때 만족해야 될 조건들이 있죠.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나는 뭐 그게 뭔지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당한 파이가 존재해서 된다. 존재해서 이런 커널을 써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요거와 요건 거죠. 그래서 얘는 제가 요걸 쓰겠다. 이건 이제 유효한 커널이죠. 실제로 리니어 커널이고. 근데 얘는 대칭도 아니고 유효한 커널이 아닌 거죠. 얘를 써가지고는 얘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써버립니다. 클래시파이어는 하이 디멘셔널 피처 스페이스에서 여기서 트레이닝 될 수 있는데 거기로 가는 매핑을 그거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디자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 SVM을 쓰는 건데 그거를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쓰는 건데 그러면 얘를 명시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만 있으면 된다? 요것만 있으면 된다. 요 커널 펑션만 디자인하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커널 트릭은 SVM에서 가장 유명한 건 맞는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맞는데요. 요 SVM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PCA도 쓸 수 있고, 요 커널 트리가 좀 더 광범위한 트릭인데 SVM에서 가장 유명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VM의 포뮬레이션에 딱 제한된 건 아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자, 이제 우선 리니어 SVM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패턴들이 있고 이거를 분류하는데 분리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최대의 마진을 갖는 이런 디시전 바운드를 찾고 싶은 거죠. 그걸 수학적으로 모델링 했더니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두 개 사이의 면적을 최대로 해라. 어떤 상황에서? 트레이닝 샘플은 잘 구별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포뮬레이션인 거죠. 요 마진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그거에 요거를 최대로 하는 건 요걸 최소로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노이즈가 섞여 있을 수도 하나 정도. 이런 경우에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서퍼러블 하더라도 마진을 너무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정도는 어겨도 되지 그런 조건을 넣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슬랙 베리어블인 거고, 그럴 경우에 식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풀게 되면 이제 예외를 조금 허용하는 트레이닝 샘플 중에 뭐 좀 틀릴 수도 있지 그런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너무 많이 틀리면 안 되지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리니어 패턴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의 듀얼에 대해서 배웠죠. 뭐 위에 거는 아래 거의 뭐 스페셜 케이스를 볼 수 있으니까 됐고, 밑에 거의 듀얼에 대해서 보면 이거의 듀얼 프로블럼이 잠시만요. 자, 저도 식은 못 외워서 잠시만요. 듀얼 프로블럼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이게 듀얼 프로블럼인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죠.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알파를 구하게 되면 W는 이렇게 yi랑 xi가 트레이닝 샘플에서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알파만 계산하면 W 계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b는 뭐 서포트 벡터를 찾아서 그거 갖고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크래시파이어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이제 뭐 내가 프라이머를 풀면 되는데 뭐 굳이 왜 듀얼을 풀어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그 질문 대답은 이제 커널 트랙이 나와야지만 제가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만 여기서도 뭐 듀얼을 풀겠다면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를 구하고 그다음에 트레인 샘플에 선형 결합으로 W 구하고 서포트 벡터 중에 골라서 B를 구하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죠. 지금 내용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리니어 SVM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논리니어 SVM은 이제 패턴이 근본적으로 노이즈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거죠.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SVM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SVM은 기본적으로 리니어 패턴을 구별하는 거고, 그게 안 된다. 이게 뭐 이게 답이 되겠죠? 근데 지금 스페이스에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걸 만약에 더 높은 스페이스로 보내면 거기서 리니어리 세퍼러블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앞 페이지에서 했던 요약을. 그래서 그걸 식으로 써보면 저 식으로 써보게 되면 크래시파이어는 이런 꼴이 되겠죠. 그리고 트레이닝엔 옵티미제이션에는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얘를 높은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보내는 얘를 디자인하게 되면 얘가 크래시파이어가 되는 거고, 얘가 그 크래시파이어를 찾기 위한 목적 함수가 되는 거죠. 얘를 풀면 되는데 그냥 얘가 스칼라 값이니까요. 이걸 푸는 거는 리니어 SVM에서 요 자리에 이게 들어갔었던 리니어 SVM 푸는 거랑 난이도가 똑같은 거죠. 얘 어차피 상수. 이것도 이제 다 트레이닝 끝났을 때 이것도 계산하는 것도 이게 주어지니까 이거의 복잡도도 뭐 똑같진 않지만 이제 비슷한 거죠. 뭐 내가 높은 디멘전을 보내서 거기서 내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커널 펑션만 디자인하면 다 끝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높은 스페이스 보내서 내적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커널 펑션에 숫자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걸 커널 트릭이라고 부르는 거죠. 커널 트릭을 쓰게 되면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를 디자인할 필요 없이 논리니어 패턴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커널 트릭을 쓰려면 프라이멀 꼴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프라이멀 꼴에서는 미지수의 개수가 트레이닝 샘플 더하기 피처 스페이스의 디멘전인 거죠. 이게 커널 트릭을 써서 굉장히 높은 차원을 보낸다고 했을 때는 이 D가 너무 커지는 거죠. 반면에 듀얼 프로블럼에서의 미지수의 개수는 트레이닝 샘플 수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뭐 100만 차원에 보내건 1000만 차원에 보내건이 상관없이 똑같은 계산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커널 트릭이 중요한 점이고요. 자, 이 커널 트릭 했을 때 크래시파이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알파가 0이 아닌 x가 이제 서포트 벡터가 되는 거고, x를 넣게 되면 이 커널을 다 계산해서 그거 갖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가장 유명한 커널은 요 가우시안 커널이겠죠. 논문을 보게 되면 논문에서 어떤 상황에 맞도록 커널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흔한 경우는 가우시안 커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x라는 게 새로 들어오면 서포트 벡터와 거리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포넨셜 취하고, 그래서 값 구하고, 다른 서포트 벡터 구하고, 이렇게 돼 선형 결합으로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RPF 커널을 쓴 SVM의 예제인데요. 자, 우리가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죠. C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RBF 커널에서 C는 이제 트레이닝 할 때 C 슬랙 베리어블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보니까, C가 크다는 얘기는 나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보시면 이 서포트 벡터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
완벽하게 분리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마진을 줄이면 줄였지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게 되겠죠. 이제 C가 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이런 애들을 허용하면서 마진을 더 키우는 거죠. C를 더 줄이면 이런 애들 더 허용하면서 마진을 더 키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C는 어느 정도 예외를 허용할지, 트레이닝 셋에서 어느 정도 예외를 허용할지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시그마는 어떤 파라미터? 여기서 익스포넨셜 안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요. 시그마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 값이 이제 0인 거죠. 뭐 0은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제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말은 이 결정이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xi가 변함에 따라서 민감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xi에 따라서 굉장히 천천히 바뀌겠죠. xi가 바뀌어도 이제 천천히 바뀐다는 얘기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굉장히 스무드하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시그마가 굉장히 작다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숫자 곱해지는 거죠. 여기 작으니까 여기 큰 숫자 곱해지는 거죠. 그 말은 이 값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뭐 0이었다가 1로 확 바뀐다든지 굉장히 민감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급하게 바뀐다. 되겠습니다. 작은 시그마를 쓴다는 얘기는 좀 바운더리가 이제 좀 점점 아비추리해지고 있죠. 자, 더 심한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를 줄이면 이제 트레이닝 에러는 좀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든 잘 구별을 하는데 너무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그마와 C를 잘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결정하는 게 사실 전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커널 SVM 뭐 이게 다 했고 이제 뭐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손으로 좀 한두 개 계산해 보는 게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으로 한두 개 이렇게 계산해 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이제 XOR 프로블럼이고요. 자,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일 때 플러스 1 이게 XOR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XOR 프로블럼인 거고요. 이게 이제 전혀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지 않죠. 어떻게 나눠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구별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커널 트릭을 써서 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런 커널을 골랐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폴리노미얼 커널 이건 거죠. D가 2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뭐 2차 원유 가니까 x는 x1, x2, y는 y1, y2로 이렇게 해서 이런 x1, y1, x2, y2 이렇게 된 거를 제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런 파이가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커널만 디자인했는데 이런 파이가 존재하는 거 실제 찾아보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커널을 쓴다라는 것은 이 커널을 쓴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보내서 여기서 리니어 SVM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같은 거죠. 이게 이제 뭐 요 경우에 한해서는 요걸 계산했을 때 얘랑 똑같게 나오면 되는 거죠. 요걸 계산했을 때 요거랑 똑같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석한 건 좀 미루고 요 커널만 봤을 때는 자 커널 계산해 보면 자 어떻게 됐죠? x1 t x1이 얼마죠? x1 t x1이 첫 번째 샘플이라고 그러면 2인 거죠? 2. 그러니까 1 플러스 2의 제곱. 그죠? x1 t x2는 얼마죠? 자, x1 x2는 0이겠죠? 0. 따라서 1. x1 t x3는 0. x1 t x4는 0. 그래서 9, 1, 1. 나머지도 뭐 대칭성에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값들을 요게 뭐냐면 우리가 했던 듀얼 프라블럼 문제인 거죠. 듀얼 프라블럼 문제. 트레인 샘플 개수가 지금 4개니까 4개에 대해서 각각 변수 알파1부터 알파4까지 만든 거, 4까지 만든 게 이 부분이고 요것들을 다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듀얼 프라블럼을 물론 우리가 손으로 풀 일은 없죠. 손으로 풀렸고 당연히 기가 풀어주는데 이거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페어와이즈 요걸 계산해서 여기 대입을 하고 요건 레이블인 거죠. 대입을 해가지고 만든 요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최대값이 될 때 알파 값을 구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C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슬랙 베리어블 없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알파를 요거를 최대로 한 알파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0 이상인 것 중에서 그렇죠?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기본적으로 2차식이니까요. 쿼드레틱이니까 이거 미분해서 알파1을 미분해서 0 넣고 알파2를 미분해서 0 넣고 알파3를 미분해서 0 넣고 해가지고 풀면 되고 거기서 나온 해가 뭐 음수해가 있으면 이제 복잡해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구했는데 그게 음수해가 하나 없으면 이제 그게 음수해가 없으면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거기에 요 알파를 구한 게 되겠죠. 이거 실제로 계산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걸 만족하나요? 자 여기 이걸 만족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W는 당연히 W를 명시적으로 구할 이유는 없지만 왜냐하면 커널 트릭을 쓸 거니 그래도 연습하면서 구해보면 이렇게 알파 i 그래서 di로 썼는데 di 파이 xi의 합이 되는 거죠. 8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요 플러스 1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플러스 1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리고 파이는 계산해봤더니 이런 거. 자, 따라서 자, 1 쓰고 x1의 제곱 1 두 개 부호가 다른 경우죠. 그 다음에 x1, x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2의 제곱 1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1 x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2의 제곱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자 여기 여기 누구에 대응되나요? 자 여기에 대응되네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대응되네요. 그러니까 요게 레이블이 플러스 1이었던 두 개의 샘플인 거고 마찬가지로 구하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W0가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자 앞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 두 개 더 써는 안 쓰겠습니다. 앞에 가서 보시게 되면 세 번째가
얘인 거죠. 세 번째가 얘.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는 x1 곱하기 x2는 0.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리를 한 거죠. 저게 0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거와 이게 이제 바운더리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가 클래스 뭐 A, 여기가 클래스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엑소와 프라블럼을 이제 4개의 샘플만 갖고서 완벽하게 구별한 거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X의 디시전 바운더리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도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한 건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은 요 W0를 명시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자, 알파 I 제로 Y 이게 이제 우리의 클래시피케이션 펑션이니까, 자 우리는 아까 여기 뭐 8분의 1 구했었죠. 8분의 1 그다음에 y, i는 뭐 있을 테고 뭐 4개에 대해서 하는 건데, 얘가 1 플러스 xit 더하기 x의 제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할 건 요 커널밖에 없는 거죠. 요 커널. 지금 같은 경우는 4개 다 서포트 벡터이기 때문에 4개에 대해서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내용은 원 클래스 SVM이랑 서포트 SVTD, 서포트 벡터 이름이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 서포트 벡터로 데이터 디스크립션 한다. 그래서 원 클래스 SVM과 SVTD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한 SVM 설명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거죠. 물론 뭐 멀티 클래스 SVM이 있는데요. 저는 뭐 그걸 많이 쓰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클래스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원 클래스인 거죠. 클래스 SVM. 원 클래스 SVM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 클래스 문제는 뭐냐 하면 저한테 클래스 하나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 개가 뭔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두 개를 갖고서 구별을 해라.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저한테 클래스 하나만 주는 거죠. 그러고는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얘가 아까 그거랑 같은 클래스냐? 혹은 얘가 아까 그거랑 같은 클래스냐? 이제 원 클래스 프로블럼인 거죠. 트레이닝 상황에서 하나의 클래스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상황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서베일런스 카메라 같은 데 있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정상 상황밖에 없는 거죠. 혹시 뭐 극소수의 비정상 상황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양쪽으로 봐도 굉장히 부족할 뿐더러 그 비정상 상황이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을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떤 경우는 얘가 홍수가 나서 비정상이고, 어떨 때는 가뭄이 나서 비정상인 거, 혹은 뭐 운석 때문에 비정상일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게 뭐 몇 개의 예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전체를 다 커버해 주지는 않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게 이게 정상들만 잔뜩 모아 보는 거죠. 정상들만 잔뜩 모아서 요만큼이 정상의 범주다 라고 해주고, 요 안에 들어오면 너도 정상, 지금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들어오면 뭐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원 클래스 SVM의 상황입니다.
이 원클래스 SVM도 이제 몇 개의 그 예외적인, 그러니까 요 클래스에 속하지 않은 샘플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얘가 이 비정상을 이 예시긴 하지만 비정상을 대표할 수는 없는 거죠. 비정상 중에 몇 개의 가능한 것 중에 보여주는 거고 그거와 전혀 다른 종류의 비정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주어진 비정상은 이 어디까지 정상을 볼지 요 마진을 결정하는 데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패턴을 배우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죠. 이거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베일런스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건강한 어떤 의료 쪽이라면 건강한 상태는 굉장히 많이 구도할 수 있지만 아픈 상태는 모든 병에 대해서 다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거나 희귀병이 있을 수도 있고 정상이 뭔지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하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이제 onClass SVM에서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건 똑같은데요. 하이퍼플레인 이렇게 씁니다. 이 노테이션이 좀 달라요. 제가 하이퍼플레인을 이렇게 찾는데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거냐 하면 자, 이 하이퍼플레인과 원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 샘플들인데요. 정상 샘플들을 저쪽으로 밀어버리는 가장 원점하고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거죠. 의미상으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maximize 그리고 subject to 내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샘플들은 저거보다 멀리 있어야 된다.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샘플들에 대해서는 다 이쪽으로 보내는 조건 하에서 자, 거리를 키워라. 이게 이제 슬랙 베리어블 도입하게 되면 여기서는 커널 트릭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커널 트릭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도 뭐 아주 수학적으로 이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사용을 풀어서 W는 줄여주고 로우는 키우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얘를 최소화하면 얘가 좀 커지겠죠. 그리고 얘는 컨스트레인트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건 뭐 n으로 노멀라이즈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상수인 거죠. 자, 상수인 거죠. 그래서 C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클래스 SVM의 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는 W 로 그 사이를 구하게 되면 트레인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구별한 함수인 거죠. WTX-로가 플러스면 저거는 정상 샘플. WTXI-로가 음수면 얘는 비정상 거죠. 그리고 이제 커널 트릭을 사용하게 되면 자, 커널 트릭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크리시파이어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클래스 SVM의 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식을 써보면 자, 이렇게 되고 무조건 써줘야 되겠죠? 그냥 저는 커널 트릭 없는 버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i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자, 이게 이제 라그랑지안이 되겠고 제가 라그랑지안 표현 안 썼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맥스
W, B 그 사이 I인 거고 민 알파 I, 베타 I. 자, X, W, 로, 그 사이 미니마이즈 알파 I, 베타 I. 식을 조금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나요? 파이 xi t c 썼고 로가 빠졌네요. 자, 목적 함수에서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목적 함수에서 이 부분을 빠뜨렸네요. 자, 여기다가 x로 쓰게 되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i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잠시만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잘못 썼네요. 자. 여기가 W 로 코사인 거고 여기가 알파 베타 W 로 코사인 이쪽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알파와 베타를 상수로 보게 되면 여기가 최대 최소를 가지려면 이제 미분해서 0이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해 보면 W는 알파 i xi 이렇게 되고 얘는 뭐 C보다 작아야 될 테고 그리고 요번 미분하면 알파 i 합은 1이어야 될 테고 자 그리고 요 얘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얘는 0이 될 거고 자 저거 보면 맥스 알파 i 베타 i 2분의 1 요게 지금 w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자 얘는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뭐 똑같다기보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을 써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i 알파 j xit xj 자 이게 이제 듀얼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거를 우리가 최적화한다는 게 이제 듀얼 프로블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써본 건데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원 클래스 리니어 SVM의 듀얼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커널 트릭을 적용하면 뭐 엄청 바뀌는 게 없죠. 그냥 요 내적이 요거로 바뀌는 게 전부죠. 커널 트릭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지금 리니어 원 클래스 리니어 SVM은 이 어떤 특정 클래스 우리가 주어진 요 정상이라는 이것들을 원점하고 멀어지도록 가장 멀어지도록 하는 그 가장 멀면서 얘를 반대쪽으로 보내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건데 커널 트릭은 이게 똑같은 건데 이거를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니까요. 요 커널 트릭이 찾는 이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게 사실 우리 로우 디멘전al 스페이스에서 그 원래 스페이스에서 보면 뭐 원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비추얼 세이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정상 샘플들을 뭔가 이렇게 감싸는, 뭔가 걔를 이렇게 둘러싸는 무언가를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원 클래스 SVM이 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은 이제 그거랑은 결과적으로 똑같을 수 있는데, 굉장히 유사할 수 있는데 좀 포뮬레이션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좀 더 로우 디멘저널 스페이스에 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건데요. 자,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샘플들이 있으면 이 샘플들을 원 안에다 넣고 싶은 거죠. 중심도 찾아야 되고 반지름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마진을 허용할 수 있는, 조금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트레이닝 샘플들을 원 안에 몰아넣는데 반지름은 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외 상황은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리니어 버전에 있어서는 좀 달라 보이죠? 리니어 버전. 얘를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은 내가 가진 거를 이렇게 감싸겠다는 거고, 온클래스 SVM은 이렇게 보내겠다라는 거죠. 얘도 프라이멀 듀얼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반지름, 중심, 슬랙 베리어블인 거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는 아까처럼 알파이 베타이로 한다면 제곱, 이게 목적 함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만족해야 될 조건이 그러니까 얘 빼기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베타이 이렇게 되겠죠. 맥시민 이니퀄티 써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C 알파이 베타이, 그러니까 되게 그 비슷비슷한 꼴이 나오죠. 계속 비슷비슷한 꼴이 나오죠. 됐습니다. 이제 편하게 미분하면 되죠. R에 관해서 미분하면 2R은 시그마 알파이 2R, 그냥 알파이 합은 1이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사이가 빠졌네요. 비슷한 논리에서 알파이 더하기 베타이는 앞에와 비슷한 논리에서 이렇게 돼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뭐에 관해서 A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죠. A에 관해서 미분해 보면 시그마 알파이 2 xi 마이너스 a가 제로여야 되는 거네요. 자, 바로 a는 알파이 xi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얘를 대입하게 되면, 자, 대입하게 되면 뭐 얘는 0이 되고, 알파 제곱도 요게 알파 합이 1이 되니까 R 제곱도 날아가겠네요. 자, 그렇게 남는 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뭐 알파 베타 아까처럼 0과 C 사이라고 하고
xit xi e xit a at a. 이걸 정리하는 게 잠시만요. 이렇게 좀 공간이 부족하긴 하는데, 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xit xi인 거고, 여기 at e 알파의 xi, 여기 이제 a인 거죠. ata. 요게 이제 마이너스 2 ata와 ata가 합쳐진 거니까, 자, 마이너스 ata. a를 다시 넣게 되면, 자, 이 부분 알파의 xit xi ata인데 a가 알파의 xi죠. 자, 이게 이제 SVDD의 이제 듀얼 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VDD의 듀얼 폼을 한번 유도해 봤고요. 자, 요거에 커널 트릭을 적용하면 그냥 이 자리에 요거 쓰면 되는 거죠. 이 커널 트릭을 쓰게 되면 이제 아비추리한 세이프를 다룰 수 있게 되니까요. 얘랑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뭐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얘가 굉장히 하이 디멘전al 스페이스로 가서 거기서 구를 찾는 거나, 하이 디멘전al 스페이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평면을 찾는 거나, 그냥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뭐 SVD랑 원클래스 SV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요약을 해볼까요? 맨 처음에 리니어 SVM을 배웠죠. 얘는 기본적으로 마진을 키워라,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마진, 어떤 조건 하에서 트레이닝 샘플은 잘 구별하면서, 이게 기본 생각인 거죠.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했더니 이제 이런 꼴이 나온 거죠. 2분의 1 많이 붙이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뭐 노이즈라든 좀 예외적인 애들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슬랙 베리어블을 동원해서 도입해서 이걸 풀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많이 했죠. 이 듀얼 프라블럼에 대해서 했었죠. 듀얼 프라블럼은, 저도 항상 듀얼 프라블럼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듀얼 프라블럼은 사실 이게 우리 손으로 풀어야 될 일은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패키지 돌려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새로운 포뮬레이션 해야 될 때, 그때는 이 듀얼 프로블럼 직접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럴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듀얼 프로블럼 대해서 했고, 여기서 이제 듀얼 프로블럼을 써야 될 일이 많지 않은데, 여기 이제 커널 트릭을 이제 배운 거죠. 논리니어 SVM. 이 이제 리니어리 세퍼러블을 하지 않은 패턴 같은 경우는 얘를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를 보내서 거기서 리니어 세퍼러블을 하게 만들 리니어 하이퍼 플레인으로 나누겠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높은 데로 보내서 거기서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쓰고 봤더니 명시적으로 얘를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내정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건데 그거는 커널 펑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커널 펑션만 잘 디자인하게 되면 명시적으로 얘를 계산할 필요 없이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얘를 봤던 것과 우리가 자 어떤 예가 있었냐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만 디자인한 거죠. 그런데 요게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요게 보낸 스페이스에서 리니어 세퍼러블 하면 그냥 요것만 커널만 갖고서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는 요 예제에서는 실제 다 계산해 보긴 했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폴리노미얼 커널. 그 다음에 이제 RPF 커널 같은 경우는 무한 차원을 보낸다라고 했으니 거기서는 뭐 다 웬만한 것들은 다 처리가 되겠죠. 근데 어떤 커널을 쓰는 게 좋으냐? 뭐 사실 알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죠.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은 밸리데이션 셋에서 잘 되는 게 좋은 거다 정도 되겠지만 실제로 이걸 개발한 입장에서는 전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리니어 SVM으로 잘 되면 그게 제일 좋고 그거 안 되면 폴리노미얼 커널이나 RBF 커널을 트라이 해보는 게 좋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가 커널을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커널이 만족해야 될 조건을 만족했는지 꼭 따져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커널 SVM의 구별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커널을 골랐다 하더라도 C도 골라야 되고, 그렇죠? 어떤 C가 좋은지도 사실은 밸리덴시 CSS에서 잘 되는 게 좋은 C다. 이게 원론적이지만 참인 대답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요 알파가 0인 게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알파가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를 제외하고는 다 알파가 0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니어리스트 네이버랑 뭐 비슷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트레이닝 샘플과 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 서포트 벡터하고만 비교를 하는 거죠. 장점은 뭐 적당한 크기의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옵티멈을 현실적으로 못 찾더라도 이제 보장이 돼 있으니까 뭐 그 근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다르다거나 그런 일이 굉장히 적고 뭐 패키지만 잘 있으면 그냥 트레이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좀 수학적이고 깔끔해 보이고 그 다음에 마진을 키워서 트레이닝 해주니까 일반화 성능이 좋고 적은 수의 샘플을 갖고도. 근데 문제는 커널도 골라야 되고 C도 골라야 되고 이게 전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뭐 항상 트레이닝 샘플 수가 많은 건 아니니까요. SVM은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얼터너티브 중에 하나죠. 그러고 뭐 우리가 SVM을 실제로 구현해야 될 일은 없고 많은 임플멘테이션들이 있으니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게 이제 SVM의 최종식이 이건 거죠. 그리고 뭐 RBF 커널 쓴다 그러면 이게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굉장히 이제 우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유도가 되고 뭐 거기에 이제 막 정리들도 막 나오죠. 뭐 리프레젠테이션 시어름 뭐 얘긴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차원으로 가면 거기서 리니어리 세퍼러블 해줄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다. 뭐 그런 정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내가 커널만 정의하면 파이 x가 뭐 존재한다는 뭐 따지는 커널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럼 파이 x가 존재한다 그런 증명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특히 뭐 무한이 높은 차원을 보내는 거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리니어리 세퍼러블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참 냉정하게 보면 결국은 제가 어떤 x가 들어오면 제가 기존에 모았던 샘플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물론 서포트 벡터랑만 비교해도 되고 뭐 나머지는 뭐 비교하는 게 뭐 계산 스킵해도 된다는 거, 뭐 스킵해도 된다는 거지만 알파가 i가 0이니까 기본적으로 다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하는 거죠? 이런 굉장히 단순한 매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이 레벨의 피처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커널 트릭을 쓰는 요 순간에서조차도 굉장히 로우 레벨의 비교만 하는 거죠. 거의 템플릿 매칭 같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비교 비슷한지 또 로우 레벨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피처가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굉장히 로 레벨의 비교만 하는 거죠. 이제 SVM이 요즘에 어떤 딥 뉴럴 네트워크에 비해서 좀 잊혀져 가는 경향이 있는 게 적은 샘플 수 뭐 이런 굉장히 장점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얘는 피처를 사용한 측면에서 로 레벨의 피처를 쓰는 거죠. 그냥 이 이미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뭐 디자인하기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미지 두 개를 빼가지고 얼마 차이 나는지 보겠다. 이 이미지 두 장을 빼가지고 그 차이라는 게 별로 의미 갖는 게 없죠. 그냥 같은 고양이라도 흰 고양이, 까만 고양이에서 그 숫자가 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이 레벨을 반영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모은 템플릿들과 그냥 템플릿 매칭을 하는 수준의 그 구별을 하는 거죠. 반면에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 어떤 피처들을 계속 그 좋은 피처들을 뽑아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해서 거기서 구별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딥뉴럴 네트워크가 확실히 장점이 있죠. 그러면 SVM은 뭐 이제는 쓸모가 없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원 클래스를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원 클래스 SVM이나 SVDD가 뭐 아주 좋다 이런 건 전혀 아닌데요. 이게 이제 항상 고려 후보에 올라가는 거죠. 내가 원 클래스 문제를 처리해야 되면 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은 어떤 누구도 아직은 압도하는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원 클래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이 원 클래스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기법들을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도메인 날리지라는 게 인간이 쌓아놓은 날리지인데 그걸 안 쓰는 것도 이상한 거죠.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딥뉴럴 네트워크로 이런 것들을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당연히 좋지만 내가 어떤 도메인 날리지가 있고 이 상황에서 좋은 피처를 뽑을 수 있다면 그걸 안 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 좋은 피처를 내가 뽑을 수 있다면 그거를 바로 이용하는 SVM은 사실은 적은 샘플 수에 좋은 피처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딥뉴럴 네트워크가 뭐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하는 데는 뭐 거의 이견이 있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클래스와 어떤 피처 사용, 그다음에 이제 적은 수의 트레이닝 샘플 이런 상황에서 SVM을 이제 굉장히 유용한 얼터너티브로 보는 거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SVM 이 부분은 이제 좀 수학적인 얘기가 좀 많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수식들 한번 따라서 적어보시고 프라이멀 듀얼도 한번 따라 적어보시고 이런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SVM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